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객 세그멘테이션 기반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 for 루빗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콜라보아즈 팀이고, 저는 발표자 김지민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의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같이 한 루빗이라는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협업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고객 세그멘테이션과 추천 시스템 개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설명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분석 20기로 김지민, 오태연, 정지혜, 최은선 이렇게 이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6개월 동안 컨퍼런스를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빌딩이 된 이후 9월까지는 추천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협업을 목표로 하자는 뜻을 모아 이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추천 시스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로 10월까지 기업 컨택을 하고 데이터를 확보했고, 다음으로 12월까지 제공받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1월 중순까지 추천 시스템 및 모델링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저희 팀과 협업한 기업 루빗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2021년 피봇된 루빗은 매일매일 루틴과 감정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셀프 멘탈 관리 앱이자 스타트업입니다.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가 70만을 넘었으며 구글 플레이 2021년 올해를 빛낸 자기 개발 앱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앱상에는 루틴 관리 외에도 AI 대화나 토끼 꾸미기 등 다채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루빗에게 제공받은 데이터는 총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유저별 성공한 루틴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루틴 데이터가 있고, 다음으로 유저의 기본 정보가 포함된 유저 데이터, 그리고 유저가 기록한 일기의 정보를 포함하는 감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루빗의 상황을 고려하며 어떻게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루빗은 AI를 활용한 다른 습관 관리 어플과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 도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루빗은 이미 유저 행동 기반 추천 알고리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루빗 내 데이터 인력 부족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매우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앱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고,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고객을 분석해서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루빗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크게 2가지 태스크로 수행을 했는데요. 먼저 군집 분석을 이용해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각 군집층에 따라서 마케팅 방안을 도출하는 태스크를 수행했고, 두 번째로 루틴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테스트, 이렇게 총 2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태스크인 고객 세그멘테이션 단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빗의 요청에 따라 영어권의 데이터만 다루기 위해 유저는 영어권 유저들로만 필터링을 진행했고요. 데이터를 다양한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해서 화면처럼 루틴, 유저, 감정 데이터에서 EDA를 통해 검증된 가설을 기반해서 화생 변수와 원본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가공한 3가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다음의 데이터 프레임을 완성할 수 있었고, 보안상 가상 데이터 프레임 화면을 제시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군집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K-민즈랑 DB스캔, GMM, FCM 등 다양한 군집 분석 방법을 실험해본 결과 신뢰의 개수가 가장 높은 K-민즈 방식으로 5개의 군집으로 나눴습니다. 클러스터링에 사용된 피처는 총 9개가 있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으로 나눠진 군집의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0번째 유저의 경우 모든 수치가 낮게 나왔지만 첫 번째 군집에 비해서는 값이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0번째 유저와 첫 번째 유저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유저라고 확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두드러지는 감정과 기능 활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활동성이 있는 유저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군집에 대한 마케팅 방안입니다. 우선 0번째 유저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유저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소모적인 미니 미션을 도입하자는 결론을 냈고, 첫 번째 유저의 경우는 0번째 유저보다 활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앱에 들어오는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푸시 알람을 통해 유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저 같은 경우는 유저 간 소통을 도와주는 커뮤니티 기능이나 VIP 혜택,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상하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감정을 분석한 후에 감정 상태에 따라 안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컨텐츠나 음악 추천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저 같은 경우는 해당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수집해서 중립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이 군집에게 피드백을 수집해 개선점을 찾는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스크인 추천 시스템 개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링에 앞서 추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이템과 유저가 상호작용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루틴 카테고리를 아이템으로 정의해서 데이터 마트를 먼저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세그멘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영업권 유저만 선별을 했고, 원본 데이터의 루틴 타이틀 데이터를 토픽 모델링으로 재분류를 해서 이를 매핑화해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퀀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루틴을 생성한 날짜 역시 추가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토픽 모델링에 활용한 버토픽은 다른 토픽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틴의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토픽 모델링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의 데이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천 시스템에서 다루는 유저와 아이템의 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루틴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유저마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으로 인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루틴의 타이틀을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루틴 타이틀을 묶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비슷한 문서를 같은 토픽으로 묶어주는 비지도 학습 방법인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픽 모델링에 사용한 모델은 이처럼 버토픽이고요. 다른 토픽 모델링과 달리 임베딩 모델과 군집 알고리즘을 이용하기에 문서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어 군집화가 이루어지고 짧은 문장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은 루틴 데이터를 다루는 저희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버토픽을 선정을 했고, 실제로 TCM이나 바트TL 등의 다양한 토픽 모델링을 시도해 본 결과 타 모델들보다 주제의 다양성과 주제의 일관성이 우수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버토픽을 선정하였습니다. 버토픽을 이용한 토픽 모델링의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영어권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스파이시를 이용해서 토큰화를 진행하는 등의 데이터 전처리를 거쳤고, 그 후 버토픽을 오토로 설정해서 562개의 토픽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버토픽만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각 토픽별로 단순 단어 나열에만 불과하는 이 레프리젠테이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루틴 카테고리의 표현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 챗GPT 프롬프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따라 중복된 내용의 토픽이 제거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63개의 카테고리를 사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562개의 토픽을 63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루비 측에서 기존 카테고리화 했던 분류 모델이 있었고, 이 대분류 방법에 따라 활용을 해서
카테고리를 나누려고 했던 게 첫 번째 시도였고요. 두 번째 시도로는 조금 더 로우 레벨로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진행해 필터링을 진행한 결과 501개의 아이템으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았으나 이 두 번째 시도 같은 경우는 유저 수 대비 아이템의 수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모델링 성능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 시도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두 가지 추천 목표로 구분을 해서 추천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첫 번째는 팝업에 들어가는 문구를 생성하기 위한 루틴 카테고리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천 탭에 들어가는 루틴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루틴 카테고리 추천을 했는데요. 먼저 시퀀셜 같은 경우는 유저의 이전 히스토리를 파악해서 팝업 문구를 보내는 시점에 유저가 수행할 확률이 높은 태스크를 추천해줘야 되므로 유저의 히스토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포착하는 시퀀셜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저가 수행할 확률이 높은 다양한 루틴을 추천해주는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유저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시퀀셜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필터링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모델의 경우 유저의 히스토리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인 유저에 대해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의 시퀀스의 길이가 짧은 유저는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틴의 성공 횟수가 1회밖에 없거나 유니크한 라벨이 1개인 유저는 필터링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 앱을 하루만 사용한 유저에 대해서는 트레인과 테스트 셋 분리가 힘들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주고, 이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의 결과는 통계 기반의 인지도 학습 방법인 popularity based recommendation으로 구축을 했고, 3차 필터링의 경우는 자신의 루틴을 고수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천 모델에 들어가는 과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필터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차적으로 루틴의 성공 횟수가 굉장히 적은 3회 이하로 적은 유저의 같은 경우도 필터링을 해주어 이 과정은 루틴 모델에 추천 모델에 들어가는 경우를 생략해서 바로 GPT 프롬프팅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고, 4차 필터링의 경우는 srgnn의 데이터셋으로 넣었을 때 srgnn이 어느 정도 유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GPT 프롬프트로 넣자고 계획을 했으나 데이터셋의 4차 필터링은 srgnn에 넣어서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네, 다음은 사용했던 각 모델들의 성능과 구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GCN인데요. 라이트 GCN은 유저와 아이템 인터랙션 데이터에서 그래프 합성곡을 이용해서 임베딩 학습을 하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레코멘데이션 모델입니다. GCN 모델에서 피처 트랜스퍼레이션, non-linear activation이 추천 시스템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모델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었으며 추천 시스템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고요. 최종 성능 지표 같은 경우는 트레인 로스가 0.08, MDCG랑 힐 레이트를 10으로 기준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srgn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rgnn 모델은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한 세션 베이스드 추천 베이스드 모델로 GNN 기반으로 복잡한 아이템의 트랜지션을 포착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 분석 시 루틴 성공 횟수가 적은 유저들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시퀀스가 적은 신규 유저나 논-액티베이트한 유저를 위한 추천은 모델링을 따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최종 성능도 힐 레이트 기준 10으로 했을 때 0.7 정도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버트포렉인데요. 버트포렉은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길이가 긴 시퀀스를 처리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양방향 정보를 학습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는 긴 시퀀스의 유저를 처리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 버트포렉을
선정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최종 성능 지표는 NTCD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0.48이랑 0.74 정도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모델들을 GPT API를 이용해서 재생성했고 GPT 프롬프트에 질문과 답변 예시를 제공해서 동일한 포맷으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시연을 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데모 버전으로 유저 아이디랑 추천받을 루틴이 추천 모델을 통해 뱉어지면 저희는 GPT 프롬프팅을 통해서 추천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실제 유저는 왼쪽과 같은 화면처럼 푸시 알람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천 탭에 들어갈 버전은 유저 아이디가 주어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행한 루틴의 횟수가 적은 유저로 가정을 했으므로 바로 GPT 프롬프팅을 통해 리스트를 받아내고 이를 통해서 화면에 적용한 데모 버전은 왼쪽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의 의의 및 한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선 루틴이라는 특수한 도메인을 추천 도메인으로 개척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기업과 저희 콜라보아즈 팀 간의 윈윈 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계 같은 경우는 추천 아이템을 정의하기에는 불용어가 많고 길이가 짧다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콜드 스타트 문제와 일반적으로는 추천 시스템은 A/B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을 평가하는데 컨퍼런스 전까지 배포를 해서 A/B 테스트까지 수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이밸루에이션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보완점을 찾아서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도 보완해 나갈 예정인데요. 먼저 저희가 제공한 코드를 드리고 이를 업데이트해서 실제 API로 앱에 구동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한 후 A/B 테스트를 시행해 결과를 전달받으면서 피드백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